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서 동물 집단의 개체수를 계산하면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수가 음수로 나타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죠.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동물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일 수 없어서 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공란이 표기된 성적표가 배부됐죠.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은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목을 응시한 이과 상위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수험생들의 입시 결과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2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불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알았어 DBF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곽도원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12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시가 자칫하면 쓰레기 대란에 빠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기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주무 주민협의체 권영복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일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허승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경북 북부 지역 기초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특히 기초의회 비례대표제의 한계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획 시리즈예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쟁점, 대안들 알아보는 순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이해하려면 청취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어떻게 정할지에 문제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안동시 의회 가선거구는 북후면, 서후면, 송화동인데 옛날에는 송화동이 옥동이랑 같은 지역구였거든요. 네. 이렇게 읍면동을 떼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지역구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구에서 몇 명을 뽑을지 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명일지 3명일지 4명을 뽑을지 정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지역구를 정하고 두 번째로 해당 지역구에 선출되는 숫자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어떻게 쪼갤지 그리고 그 지역구에 선출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이거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지역구를 정한다는 게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읍면동을 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숫자를 정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싶기도 해요. 이게 기초의원 선출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지역구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초의회 10%는 정당 득표율 비례대표제로 뽑고요. 나머지 90%는 지역구를 통해 선출하는데 이 국회의원과 도의원, 안동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구별로 1등만 당선됩니다. 이것을 소선거구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의원은 2등부터 4등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를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중대선거구제는 2에서 4인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2인을 할 수도 있고 3인을 할 수도 있고 4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인부터 4인까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선출되는 기초의원의 지역구 범위를 정하고 선출되는 기초의원을 2인에서 4인 가운데 정하는 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는 그럼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네, 반복되는 쟁점은요. 그 3인, 4인 선거구를 쪼개는 일종의 선거구 쪼개기가 있고요. 또 요즘 농촌 지역구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촌 지역구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대표성의 문제, 또 도시와 농촌 복합 선거구의 문제, 또 지방의원 정수 확대 문제, 또 이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문제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가지 기초의회 3,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쟁점이 이렇게 많지만 선거구 쪼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는 건 선거구 쪼개기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 쪼개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런 중대 선거구의 취지가 지역 정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건데요. 근데 1등만 뽑는 선거에서 여러 명이 출마를 하면은 30% 정도 지지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지난 안동시장 선거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에서 70%의 표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3, 4인 정도 뽑으면은 1등과 2등, 많으면 4등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민심도 기초의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3, 4인 선거구에서는 이런 특정 정당 독점 구조보다는 다양한 정치 색깔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등 국민의힘, 2등 뭐 민주당, 3등 정의당 이렇게 다 당선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초의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존에 경북이다 보니 정치색이 강하다 보니 의석수가 많고 권력이 많은 정당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제도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유리하면 누군가에게 불리합니다. 3, 4인 선거구가 많으면요. 1당과 2당이 아닌 3당, 4당이 의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 기반이 강해도 3, 4인 선거구를 다 싹쓸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2인 선거구면은 또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보통 한 석씩 나눠 갔습니다. 네. 제3당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경북과 호남 같은 데는요. 2인 선거구를 또 특정 정당이 독점하기도 합니다. 2인 선거구를 해도 거대 양당이 다 독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대 양당 또 지역의 기득권 정당은 가급적이면 2인 선거구를 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선거구 쪼개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 상세하게 어떻게 쪼개기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든 획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안만 짜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냐면 바로 경상북도 의회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은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선거구와 선거구 정수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여기에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획정위가 3, 4인 선거구를 제출하는데 경북도의회가 바로 여기서 수정안이 들어가 버립니다. 선거구를 2인 선거구를 쪼개는 수정안을 본인들이 제출시키고 본인들이 통과시키는 거죠. 네. 우리 경북도 의원님들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지방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이 저지르는 선거구 쪼개기. 네, 이렇게 합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수정안이 제출이 된다는 건 경북도 의회에도 특정 정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네,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이 경북도의회에서 선거구 쪼개기를 했었죠. 제가 그 뉴스 보도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뒤끝이 있어서 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요? 2018년 3월 14일 그 화이트데이에 경북도의회가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당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새롭게 만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를 쪼갰는데 심지어 기존에 있던 것도 또 쪼갰어요. 그래서 당시 제출된 획정한 3인 선거구 10개를 쪼개서 2인 선거구 15개를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경북 선거구 쪼개기 인터넷 검색하시면 무수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경북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쪼개고 전라도에서 쪼개고 아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경북도의회가 특정 정당 독점 구조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도의원들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쪼개기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선거구 쪼개기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문제는 있는 거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중대선거구 취지 자체가 이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그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2인 선거구는 부득이할 때하고 3, 4인 선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획정안을 짰다는 거는 공명정대한 기구에서 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또 쪼개는 거는 이해관계가 들어간 거죠.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한 일을 다 0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당원 투표였고요. 또 공천권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책임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훌륭하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이러지 않으실 거라 기대를 해보고요. 네. 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이런 일들을 지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2022년에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방송 듣는 재선 이상의 경북 도의원분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라디오 오늘에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경상북도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죠. 네, 이게 전국적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점은 지역에 따라 기득권 정당이 다르니까 경북에서는 피해자 위치에 있었던 이런 경북도의회를 비판했던 정당이 서울이나 호남에서는 정반대 행동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요. 네. 제가 다른 지역에 참 양심적인 지방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쯤 되면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경북에서 피해자 정당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해자 정당이 되는데 저는 민주화 개혁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하면 좀 중앙당 지도부가 잘못이 있고 이렇게 지방 정치가 후퇴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깝고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이 선거구 쪼개기 행태 반드시 고쳐져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지방의원들 또 정당끼리만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즉 원내 정당 그리고 해당 그 시군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요. 즉 원내 정당과 기초 의원들끼리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좀 토론회도 열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문장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게 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렇게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열어가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되고 허순규 청년 생각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알죠. 하지만 방법에서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방선거 6월 1일이기 때문에 아마 3월 1일 전 2월 1, 2월에 이런 또 사단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분명 아까는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런 문제 있던 지방의원들 다 바뀌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기대는 해보는데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그렇기 또 때문에 네. 이때 주목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이런 선거구 획정위원회 처리를 선거 직전에 하니까 바쁠 때 해서 또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1, 2월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시민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원내 정당들도 좀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고 특히 선관위나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이런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선도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닥쳐서 하면 말씀하셨지만 후루룩 넘기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수정하기도 힘들고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반영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핵심 쟁점이죠. 기초의회 3, 4인 선거구 쪼개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쟁점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절실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농촌 지역구 감소 및 농촌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예천, 의성, 봉화, 영양, 청송 5개 군지역뿐만 아니라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 지역의 읍면 지역민들이 매번 겪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번 이 선거구 획정에서 소외되고 본인들 지역 대표성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갈지 더 나은 대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북북 지역민 여러분, 농촌을 사랑하는 허순교의 청년생각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가 자칫하면 쓰레기 대란에 빠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죠. 1995년 안동 수하동 일대에 문을 연 안동시 광역 매립장. 지난 20년간 2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그 연장 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10일로 모두 다 마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또 무엇인지 무주무 주민협의회 권영복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1995년부터 문을 열어서 10년마다 안동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함께 반입될 때 침출수로 인해 악취, 파리, 분진으로 인해 주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네. 95년부터 8년간은 아무 보상이 없었고 2004년부터 8년 시와 협약하고 2011년 협상 당시에 10년간 사용 종료 후에는 또 연장하려면 주민 동의를 득한 후에 매립장을 운영하고 네. 기금에 관해서는 재협상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논의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매립장 용역을 실시하고 앞으로 2057년까지 36년간 일방적으로 연장을 하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연장을 할 때는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채 안동시에서는 그냥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먼저요. 20년 넘게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참 불편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불편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매립장이 왔을 때는 음식물하고 함께 반입될 때 온도로의 침출수로 인해서 악취와 파리, 대형 트럭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네네. 이렇게 악취하고 날파리도 분명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한 200가구로 인구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여 명의 인구가 20년 넘게 피해를 겪고 있다. 근데 인근에 남우면, 검암리, 또 계곡리, 대계리 주민들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우면, 검암리, 계곡리, 대계리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거리가 있죠. 전에는 당초에는 지원금이 없었는데 네. 근본부터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의 소관이고요. 네. 저희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없습니다. 그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인가요? 거기에 2000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네. 그 매립장 길로 일방통로 도로가 개설됐어요. 네. 그래서 그리 이제 2015년에 2차선으로 설립되고 차가 일부 한 몇 프로 조금 다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쓰레기 매립장과 굉장히 가까운 주민분들이 겪는 불편보다는 검암리, 계곡리, 대계리 주민들은 훨씬 불편이 덜할 것이다. 하지만 함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네네. 함께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여기 주민들은 전에 하던 걸 왜 26년이나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왜 요구를 하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분들끼리도 갈등이 좀 있겠어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현재 안동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이전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는 그러면 이전이 어려우면 보상이라도 합당하게 해달라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예. 네, 그 합당한 보상이라면요. 네. 18년 전에 보상을 8년하고 10년을 계약했거든요. 네. 18년 전의 금액이나 지금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18년 전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2004년부터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매립장을 운영을 했고 시에서는 1차에서는 40억 원, 2차에서는 60억 원, 총 이렇게 100억 원의 지원금이 지원이 돼 왔죠. 예. 이번에 연장을 한다면 그 2차에 60억 원, 이 규모하고 같은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2차에서 60억 그랬는데 네. 10억은 그 매립장 주변 지역에 상습 침수 지역에 성토하고 보상해 주는데 영농 보상비가 한 10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상습 침수 지역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건. 이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원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60억 원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그 당시에 이 60억 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주민들은 2차에 지원을 했던 60억 원 이 정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동시에서는 법적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그래서 10년 동안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반입 수수료의 20%도 있지만은 그 폐촉법에 시 출연금도 있습니다. 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출연금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동시에서는요, 시 출연금을 말씀을 하셨지만 도청 신도시 주변에 광역 쓰레기 처리 시설, 맑은 누리파크가 운영이 되면서 예전보다 반입 수수료가 뭐 20% 정도로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현격하게 줄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똑같이 해주냐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들은 당초에 처음부터 매립장을 옮기라고 했고, 네. 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전과 같이 종전같이 지원금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준 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처음부터 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준 거니까 그렇죠. 보상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예. 계속해서, 네. 처음에 8년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시 행정에 협조해 왔습니다. 네. 시에서는 8년만 하고 옮긴다 그랬고, 나중에 또 10년 하고 옮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과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고 있나요? 아직은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죠. 양보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면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주민분들도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구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들이 있으니까 네. 먼저 그 집회를 2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 협의체와 의논해서 먼저보다 집회 수위를 조금 높일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회 수위를 좀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럼 그 집회할 때는 시에서는 뭘 하고 하던가요? 시에서요? 네. 시에서는 아직도 협상을 자꾸 만나자고 하죠. 그래서 그럼 주민분들하고 시하고 좀 어느 정도 만났나요? 우리 임원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네. 그때 오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거의 주장 반입 수수료의 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팽팽하게 평행선을 갔군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안동시에 요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당초 처음부터 매립장 이전 요구를 해왔고 지금도 주택이 없고 농경지가 없는 오지로 매립장을 속히 옮겨줄 것을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옮겨주지 대안도 있잖아요. 옮기지 않는다면 합당한 보상. 옮기지 않는다면은 종전 같은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양보는 어느 선까지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양보는 거기 성토 부분을 빼고 네.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앞서 시에서도 말씀드린 성토한 금액은 빼고 네. 정도 양보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시에서 말한 그만큼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하고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서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되고 나면 라디오 오늘도 함께 인터뷰를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무주무 주민협의회 권영복 위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부터 좀 알아볼까요? 정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지지율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40.6%, 윤석열 후보 41.8%로 나타났습니다. 네. 불과 윤석열 후보가 수치상으로 1.2%포인트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긴다 진다라고 할 수 없는 정말 깻잎 한 장 깻잎 한 장도 아닙니다. 깻잎 반장 찢었다. 협착, 접착, 접전 팽팽한 결과입니다. 원래는 깻잎 한 장 차이였는데 이제 깻잎도 아니군요. 깻잎의 반. 네. 그렇게 1.2%포인트니까요. 네, 이젠 정말 네. 점점 더 어떻게 대선이 가까울수록 더 알기 힘들어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리무중 대선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진단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사고 일어나면 후보자와 관련된 또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 논란이 계속 새롭게 나오는데 나머지 후보의 지지율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7%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느 추세인가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지지율이 거의 답보 상태 내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이번 대선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TK, PK, 호남, 충청 어느 곳도 만만한 지역이 없을 정도로 후보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력 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MZ세대 표심이 더 중요해졌는데 네. MZ세대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앞서고 이재명 후보는 또 30대에서 앞서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앞서고 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30대에서는 팽팽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표심이 지금 MZ세대 또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전력을 다해서 그래 민지야 민준아 이렇게 MZ세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강지 아나운서도 알잖아요. 누군가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어느 한쪽에도 마음을 주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20대 30대 조사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세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MZ세대가 계속해서 바뀔 정도로 말 그대로 MZ세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진보와 보수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50대가 승부처일 수 있다. 50대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더 이 표시를 하고 마음을 또 결정한 이 유권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0대를 공략하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MZ세대가 아니라 50대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잡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알 수 없는 청년층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왜 잡으려고 하면 더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밀당하는 건가요? 표심이 또 이제 밀당이죠. 이 20대, 30대, 우리 쉽게 마음을 못 줘. 그러니까 선거 막판까지도 가서야 누구에게 표를 줄지,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을 하는 세대가 2030 세대, 또 여성, 중도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M여중, MBC 여중인가요? M여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령대에서는 이렇다면 지역별로는 어떤가요? 지역별로 뭐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입니다. 이번 대선에 서울에 더 집중되는 이유는 역대 민주당 본선 후보 중에서 서울을 이기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역대 대선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서울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번 대선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서울에서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이유도 있고 서울의 MZ세대가 지난 보궐선거에도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할 만큼 정부, 여당에 실망한 민심도 또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부동산의 윤석열, 쫓아가야 되는 이재명 후보, 치열한 이 박빙승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서울인데 서울이 많은 TK 출신의 유권자, PK 출신의 유권자, 호남 충청의 유권자 모두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역도 다 중요합니다. 지방도 중요한데 이번 선거는 서울 대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누가 이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민심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이슈는 매일 하루씩 터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인데 대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느 정도나 미치게 될까요?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나와서 해명하라는 이야기가 유권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한 조사, 수치는 한번 소개를 안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호감, 비호감 여부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후보자 중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후보자와 관련된 신상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까지도 신상 확인이 탈탈 털 수밖에 없는, 또 틀릴 수밖에 없는 대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죠. 함께 동반해서 유세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 제가 바지를 내리면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스캔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이거든요.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입니다. 이 경력에 대한 의혹, 그리고 대수상 여부에 대한 의혹, 이것이 있는 만큼 빨리 나와서 털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을 검증하는 것은 여성이거든요. 여성의 저건 여성이에요.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을 또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은 여성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한 것만큼 특히 40대, 50대에서는 후보 배우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말고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이 배우자,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건희 씨가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많은 의혹들을 다 잠재우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이대로 유지하기도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우리 안동 MBC 단독으로 한번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건희 씨가요?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 대특종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 특종을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드는데요. 네. 다음 이슈도 있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특검 도입도 되고 있는데 이게 대선에 이재명 후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서울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서울이 중요한 지역이고 또 부동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합 부동산세에 영향을 주는 곳이 가장 크게 영향과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좀 잠잠해져 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었는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 개발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재조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또 50대와 60대, 70대 이상 또 가정주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왜? 부동산 이슈가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특검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 있길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할까. 국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특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그런데 강행국께서도 아시잖아요. 특검을 시작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면 수사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그럼 특별검사는 누가 되고 법안도 통과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40일이 걸리고 대선에 이제 한 80여일밖에 남지 않는데 그 전에 이 대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가 잘 돼서 결과가 명쾌하게 발표돼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쾌한 결과가 밝혀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끝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또 대선 이후에 그걸 밝힌다 참 쉽지 않은 일일 테고 자칫 우리 국민들이 봐왔던 역대 대선처럼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방법론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죠. 팽팽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추세인데 추세로 분석을 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상당히 후보의 지지율만큼이나 붙어가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프레임 전쟁의 성격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은 역대 대선도 가만히 다시 한번 따져보고 또 복귀를 해보면 정당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났다가도 점점 비슷해집니다. 이른바 운동의 효과, 1000기 들어요, 100기 들어요.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게임처럼 점점 팽팽한 정당 지지율도 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도 역시 후보가 팽팽하니까 정당도 팽팽하네요. 네. 끝으로 현안 하나만 살펴보죠. 네, 문재인 이게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 어떨지 궁금해요.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에 실시한 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정상회담에 가서 호주에 가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없다. 베이징 올림픽 내년 2월에 참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요?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 가능한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절반 이상 50.9%의 응답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동참하지 않는 게 좋겠다.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3.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발언과 달랐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 결과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